안녕하세요. 디지털 자산의 기부 사례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 이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UDC라고 하면은 보통 다른 분들이 이제 개발적 컨퍼런스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올해 좀 이 UDC는 예를 들면 디컨퍼런스라고 해서 디지털 에셋, 디센트럴라이즈드 등에 대한 이런 약간 그 컨셉처럼 것들을 조금 포함하면서 아마 오늘 저희 기부 세션을 통해서 조금 더 UDC가 올해 UDC는 조금 더 확장되고 달라졌다라고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부 세션 이 저희의 이런 대화들을 부제목으로 약간 블록체인 for 굿이라고 좀 네이밍을 좀 해봤거든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조금 더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경험하신 분들을 좀 모시고 이렇게 좀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국내 비영리 섹터에서 전문가이시자 대표 선수로서 좀 함께 해주셨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조금 이 질문을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 글로벌하고 이제 국내하고 조금 많이 상황이 좀 다르죠. 인식도 다르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보다는 글로벌에서 블록체인이라든가 크립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활용 인식들이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시 이 질문을 좀 신은정 교수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이제 글로벌에서 활용 측면에서 봤을 때 블록체인 기술을 대표 사례라든가 프로젝트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2018년하고 2022년에 아름다운 재단하고 이제 여러 연구 기부 블록체인 기부에 관한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작년에 저희가 기빙블럭이라는 업체를 인터뷰를 네네. 했었고요. 아마 많이 들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네. 그래서 이제 기빙블럭은 이제 디지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기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이제 유수의 많은 이제 기부 단체들이 여기를 통해서 아무 가상자산으로 이제 기부를 받고 이제 그걸 캠페인을 하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고요. 제가 조금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이런 블록체인을 이제 핀테크 기업하고 이제 같이 접목을 해서 가상자산을 현금화 그래서 이제 기부단체들이 쉽게 현금화한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는 이제 좀 이게 기부 방식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금융학교에서 펀드나 ETF를 하는 것처럼 여러 기부단체들의 풀을 만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성 분야라든지 어린이와 관련된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 쪽으로 이제 기부를 받고 그걸 해당하는 기관들에게 좀 나눠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어떻게 보면 기부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어떤 단체라기보다는 관심 있는 분야에다가 이제 기부를 하고 이제 기부단체 같은 경우에는 크기나 또는 지역에 상관없이 그런 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면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었습니다. 기빙블록은 미국 기업이기도 하고 그렇죠. 미국에 거점을 두고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제가 알기로는 한 1,300개, 1,500개 다 NGO들 다 가입되어 있고 말씀해주신 대로 기빙 투스데이나 이런 캠페인도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면서 크립토 기부를 활성화를 시키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도 우리나라에서도 그 21년도에 그 크립토를 직접 기부 받으신 단체가 있으신 걸로 제가 아는데 사랑의 열매라고 그죠? 사랑의 열매 그 모금에 이제 이주희 대리님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그때 어떻게 또 이렇게 기부가 연결이 됐고 어떻게 받으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아마 저희 사랑열매가 아마 국내 최대 모금 기관이다 맞아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새롭게 기부를 하고 싶으실 때마다 이제 찾고 문의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최초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저희 기관에 이제 기부를 희망하셔서 네. 그 저희가 별도의 지갑을 만들어서 그 가상화폐를 지갑으로 받고 또 그 받은 가상화폐를 현금화하면서 기부금 처리를 해드리는 이 과정으로 처리가 됐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이런 가상화폐를 받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잘 모르시거나 하는데 너무 다 모르죠. 뭐 네, 참, 그쵸?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부동산이나 주식 그렇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부 처리들을 기존에 해봤던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좀 처리하면서 이제 이렇게 처음으로 받게 된 사례가 된 것 네. 같아요. 아니 저는 이 사례를 한번 진짜 인터뷰도 짧게 한번 해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너무 궁금했어요. 이거 어떻게 받으셨는지. 왜냐하면 저희한테 이 모든 비영리 조직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레슨을 런이 됐었던 게 가상화폐 자체를 어떻게 받으시고 이게 내부 지침이나 기준도 궁금했고 그 크립토 코인
자체의 어떤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어떤 종류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궁금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또 모금회가 크립토를 직접 받은 첫 사례이기도 하셨지만 또 다른 기부 캠페인도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또 네. 추가로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진행했던 캠페인인데요. 네.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한 이런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그린 열매 NFT 나눔 캠페인이라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부에 NFT가 좀 결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부에 동참하신 분들에게 이제 기부 증서로 NFT를 드리거나 그리고 NFT 작가분이 재능 기부를 통해서 작품을 기부해 주시면 그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거나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었고요. 사실 새로운 어떤 기술과 접목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이슈를 좀 이렇게 해서 진행해서 사실 젊은 세대들한테는 반응이 좀 좋긴 했는데 네. 실질적인 기부까지 이어지는 데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좀 가상화폐 시장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뭔가 이웃을 돕거나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을 때 웬만한 캠페인에 참여는 상대적으로 잘 되는 편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NFT 쪽을 저희가 좀 보고 진행했던 부분에서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뭐 이해시키기도 어려웠고 이걸 어떻게 받느냐, 그렇죠. 지갑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하냐. 사실 그 캠페인 자체의 취지나 내용보다 방법을 설명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문의가 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많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기부부터 그 NFT까지 수령하는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문 기관이랑 같이 협업하는 형태로 이 부분을 풀어갔습니다. 네. NFT 작가분을 섭외하신 거예요? 네. 섭외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좋은 뜻에 동참하시는 작가분들께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그래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사실 진짜 그 NFT가 아트웍을 해가지고 또 이미지로 만들고 디자인도 좀 들어가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비영리 조직들이 다 뭔가 이 내부에서 만들기 되게 쉽지 않긴 하죠. 근데 앞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 그린 열매 NFT 자체가 이 기후 위기라고 하신 것처럼 사실 올해도 저희 2월달에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이 좀 있었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 아프고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고 그랬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두나무 네네. 어피트랑 같이 이제 그 회원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금 캠페인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잘 아시다시피 2월 달에 쓰는 튀르키예 맞아요. 워낙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켰고 그렇죠. 또 역사적으로 보는 관심이 있는 부분이었어요. 많이 쏠림이 좀 예, 가죠.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두나와 이번 협업을 하면서 네네. 비트 가입자 대상으로 비트코인을 저희가 받고 거기에 따른 이제 매칭 그랜트를 같이 플러스하는 그러한 저희가 캠페인을 전개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저희한테는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새로운 거였죠. 첫 번째는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점. 두 번째는 저희가 업비트 내에 저희가 또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거기서 캠페인을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점. 두 번째는 개인과 또 법인이 혼용된다는 점이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저도 좋은 아주 러닝이 있을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모든 NGO들이 가장 원하는 하셨네요. 그걸 다 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비트코인 너무 좋은데.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결과를 처음 저희가 한 2주 뭐 타겟을 진행을 했는데 아, 2주 하셨구나. 네, 첫 주에 거의 뭐 이제 개인 후원자가 2억 정도 저희가 모금이 되고 그래도 재밌는 게 저희가 상황판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누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거를 보면서 또 이제 또 이렇게 플럭츄에이션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움직임이 크게 있다는 것들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 아쉬웠던 점은 저희가 너무 이제 긴급구호라 짧게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홍보라든지 범위를 좀 넣기가 좀 한계가 있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새로운 저희가 이제 그 모더리티라는 그 두 번째가 이제 기획과 개인 호병된 그런 세 가지 부분들을 한번 저희가 한번 이렇게 해본 경험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진짜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뭔가 이 세 가지 영역을 한꺼번에 이렇게 좀 모든 이제 기부 캠페인을 엮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굉장히 좋은 케이스이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좀 월드비전은 어땠을까요, 정 팀장님? 우리 월드비전은 사실은 이런 기부 캠페인이나 이런 크립토 모금 플랫폼을 직접 만드셨다는 거, 그렇죠? 네, 새로운 걸 해보고 싶었어요. 뭐 오늘 나올 얘기들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뭔가 많이 바뀌고 있고 맞아요. 코인이 가상자산으로서 의미 있게 계속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 뭐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싶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좀 활용을 해보는 시도를 좀 해봤던 거고 그래서
그래서 일단 뭐 기부 뭐 이런 걸 떠나서 블록체인이 뭘까 이게 제일 궁금했고 그래서 한 5년 정도 내부에서 인하우스로 인큐베이팅해서 키워낸 베이크라는 팀이 하나 있어요. 맞아요. 여기가 이제 베이크. 네, 맞아요. 베이크는 이제 누구나 기획자가 돼서 스스로 사회 변화를 위한 액션을 해보자 이런 거를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이 플랫폼 위에서 시도해보고 기부도 받을 수 있고 모든 기록이 원장에 남을 수 있게 이런 컨셉을 해서 드디어 올해 이제 스피노프가 돼서 회사로 이제 나가서 네. 그래서 제가 축하받을 일은 아니지만 대표님 아니신가요? 감사로 있어요. 아, 감사인가요? 똑바로 안 하고 감사로. 네. 기사 3번 읽었습니다. 네. 줄 쳐서. 예, 맞아요. 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좀 이 우리 공익 쪽에서 이야기하는 투명한 정보 관점에서 꽤 괜찮지 않을까? 또 맞아요. 의사결정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다오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동의 의사결정 그리고 탈중앙화 이런 관점에서도 많은 뭐 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시도이기 때문에 아직도 시범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2년 전인가는 사실 또 스스로 말씀하신 기부 플랫폼을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기부하신 분들에게 NFT로 증명을 해드리고 뭐 이런 방식으로 또 의사결정도 후원금 사용하는 거를 공동으로 해보고 시도를 해봤는데 정말 시도에 불과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좀 억울하긴 했습니다. 시도는 해봤는데 뭔가 막 이렇게 다음이 없다 보니까 네네네. 그리고 최근에는 키사라고 이제 인터넷진흥원의 공모 사업을 같이 했던 적이 있는데 금융 그리고 비영리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그렇죠. 세 개를 접목해서 똑같은 방식을 또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후원금이 기부금이 들어와서 금융은 펀드로 운영을 해주고 이게 이제 사업비로 쓰여지고 여기에 이제 다오 방식의 의사결정을 한다던가 맨 앞에서부터 맨 끝까지 사업비 사용까지 모든 기록을 원장에 남기고 거래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떠나서 NFT로 제공을 하고 시도를 해보기는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단발인 거죠. 그게 뭐 오늘 해야 될 얘기들 중에 하나인데 이게 좀 건너가야 할 이게 맞아요. 약간 예, 챌린지죠 예, 저희한테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뭐 여러 시도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이런 시도하는 것 자체가 시작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근무할 때 예를 들면 글로벌에서 지금 아까 우리 신은정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 기빙 블럭에서 사실은 호드 호프라는 이 캠페인을 글로벌 단에서 하고 있고 그 팀 자체는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캠페인을 거의 1년 동안 하고 있는데 어젠가 제가 좀 확인한 걸로 봐서는 100억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기부 플랫폼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NFT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크립토 기부 캠페인을 해봤지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글로벌에서 했었던 케이스하고 좀 다르게 저희가 기대했던 그 결과물이 이렇게 좀 딱 이렇게 충족되지 않는 예, 그런 상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이런 노력에 비해서 저희 우리나라 이제 뭐랄까 국내 사례가 좀 약간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아쉬운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단체 이제 뭐 유니세프, 월드비전, 그다음에 사랑의 왜 모금회에서 여러 가지 시도도 하셨고 새롭게 조금 기술을 도입해서 협력기관이랑 많은 시도를 했는데 좀 내부에서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챌린지가 좀 있으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런 캠페인을 하셨는데 내부 평가는 또 어떠셨을까 하기도 싶고요. 그래서 좀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대 모금을 하고 계시는 모금회에서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주희 대리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린헬미 NFT라는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부나 비영리 단체에서 이런 새로운 기술과 어떻게 연합한 약간 전통적 사회복지 혹은 왠지 그런 사업들만 할 것 같은데 좀 새로운 것과 결합해서 뭔가 기부 캠페인을 연다 네. 이런 것 자체는 좀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외부적으로도 이렇게 뭔가 뒤처지는 게 아니라 사회 변화에 좀 발맞추어 나가려는 노력들이 좀 보여지는 차원에서는 좀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죠. 다만 이제 이것을 좀 붐업하거나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실질적인 기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방법을 잘 모르고 관심이 있는 사람은 또 기부할 여력이 안 되고 이런 맞아요. 부분들 속에서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그리고 이걸 기부 증서로
줄 때 그 NFT가 가진 어떤 속성들 있잖아요. 재판매라던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네. 통제할 건가? 과연 통제할 수 있는가? 음. 그렇다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도 있잖아요. 설명하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과정의 수수료라던가 이런 걸 누가 부담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모금 기관이 다 담당하면서 했는데 그거를 또 이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또 다 알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연스럽게 기부하면 주는 이 일련의 그 프로세스까지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는데 네, 그런 이런 고민들이 좀 지점마다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캠페인을 기획하면서 저 자체도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협력기관이라 하면서. 맞아. 그래서 약간 이런 단어나 표현들이 업계에 서로 용어가 다르다 보니까 그것들을 좀 맞추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번 묻고 확인하고 좀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고 사실 그래서 협력기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죠. 그쵸.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할 때 그 단체가 이제 얼마만큼 내부의 그 기술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는지 그 수준은 어떤지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나 단체 NGO별로 되게 다르시잖아요. 어디 그렇죠. 유니세프는 딱 아동과 관련된 거고 글로벌 딱 이렇게 픽스되어 있는가 하면 모금은 어떻게 보면 되게 국내에 조금 더 집중되어 네네. 있죠. 그리고 아동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이제 커버리지가 넓으시잖아요. 네. 지역사회, 뭐 노인, 여성 이렇게 다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 사업에 어떻게 또 매핑하고 매칭할 거냐, 그 부합을 어떻게 시킬 거냐, 고민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더 이제 또 논의를 조금 더 확장하려면 유니세프랑 이제 두나무랑 이렇게 같이 네. 같이 캠페인을 하실 때 내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준비하실 때 굉장히 좀 고민 많으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그러니까요. 예. 기술에 대한 이해 음. 부분이 있지만 그거보다 우선되는 게 뭐냐면 과연 이 기술이 음. 트렌드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컸어요. 두 번째는 이거를 맞춰주는 가버넌스가 이거한테 있는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정부 쪽에서 나오는 정책이라든지 또 기부법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또 이 같은 파트너의 평판이라든지 이거를 이게 매니저블 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저희는 이게 비용이 조직이라서. 예, 그죠? 맞아요. 예. 중요하죠. 그러니까 스크리닝도 필요하시고 참 고민 힘드셨을 예,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랩업을 조금 이제 월드비전의 정호윤 팀장님까지 한번 말씀 들어보고 예, 또 아까 진짜 처음부터 정말 이런 내부 챌린지가 너무 많았다. 그리고 우리가 또 계속 꾸준히 고민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논의가 좀 같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또 어떠셨는지. 예. 네, 일단 뭐 오늘 이 방송을 같이 보시는 분들이 재밌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럴까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저희보다 블록체인 잘하시는 분들이 보실 수도 있어요. 기부를 모르시겠죠. 네, 블록체인 다 맞아요. 잘하시는 네, 분들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네. 그거를 이 소위 공익 생태계에서 시도를 해봤다고 하는데 그런 궁금증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벽이 엄청 높다고 느껴지거든요. 저희도 처음 시도할 때 그랬고. 근데 제일 큰 고민은 아까 이제 모금회에서는 이제 현금화가 돼서 기부금으로 받으셨겠지만 저희는 이제 사실 거기까지 얘기가 안 되고 처음 시작부터가 뭔가 NFT 또는 코인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기부를 받게 되면 이게 현금화 될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저희에게 가장 큰 벽은 일단 법인이 현금화할 수 있는 현행법이 없는 거예요. 개인은 맞아. 네.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려고 이제 좀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참 고민인 게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잣대를 대서 이렇게 좀 평가를 하던 뭘 하던 시도라도 해봐야 되는데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재무 책임자인 저에게만 자꾸 재무팀장님이네요. 하다 올 그래서. 테니 방법을 네. 마련해. 네. 네. 이거 모금 아니냐, 모금이고 가상 자산이다라고 얘기한 누가 그걸 모르나요? 맞아. 저도 듣는 귀가 있으니 듣기는 듣는데 뭐 이걸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 이게 이제 제일 고민이었고 뭐 일단 가장 기억나는 게 그겁니다. 그렇게 이제 어떻게 하면 법적인 근거들, 네. 현금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그죠? 괜히 오해받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좀 정리를 하자면 사실 이게 법적인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이던스에 가까운 부분이잖아요. 뭐 법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게 있어야 되지만 네. 결국에는 그 창구가 되는 은행이라든지 이런 창구들에서의 어떤 가이던스 이슈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풀린다고 하면 이제 가이던스이기 때문에 법은 네. 사실 풀기 어렵잖아요. 이제 가이던스이기 때문에 더 쉽게 풀릴 수도 있지만 아마 이제 그 후의 여파에 대한 아마 위험을 아직 측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 조금 싶네요. 뭔가 뭐 정책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책들이 좀 나와준다면 저희가 조금 더 이제 크립토든 아니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좀 기부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모금이나 이런 것들로 좀 더 활용하고 확장되면 지역 사회들을 돕는데도 많이 좋은 뜻으로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좀 저는 이렇게 좀 여러 지금 세계 단체들 그다음에 또 교수님께서도 지금 다 이제 어려운 부분들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보면 그런 어려운 여러 가지 파도들을 넘으셨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도 다 기부 캠페인도 해내셨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또 활용하고 또 이 기부 수단을 조금 더 활성화하면서 이렇게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그 동기가 뭔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아시겠지만 또 이 NFT나 이런 기부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되게 어렵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학습 조직들이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떠세요? 좀 뭐 편하게 먼저 나부터 말하겠다. 뭐 저희 같은 네. 경우는 이제 글로벌 주제이기도 하고, 그렇죠. 저희가 이제 USF는. 이노베이션 그룹이 있어요. 이노베이션 과학 이제 그 나라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제 공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고 현재 그런 수준이 있으면서 계속 이제 보고 있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질문을 하면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가진 장점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뭐 명목화폐, 피at 커런시 이상의 그런 대체할 수 있는 부분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글로벌은 이제 그런 방면으로 해서 이제 공유를 하고 베스트 프랙티스 만들고 우리 그렇죠.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있고 저희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업, 네. 이제 모금 조직이나 아니면 이제 재무 쪽에서도 이제 관계 법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계속 이제 네. 이게 실체화할 수가 있는지 부분을 계속 그렇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또 혹시 뭐 팀장님 아니면 네, 어떠세요? 월드비전도 공유를 하자면 무슨 특별한 테스크포스처럼 네, 뭔가 팀이 TFT, 꾸며졌거나 네. 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뭔가 대세일 것 같기는 한데 네. 우선순위는 아니겠죠. 음. 뭐 당장에 소위 기업으로 치자면 캐시카우 관리를 잘 해야 되니까. 음. 근데 큰 그림에서 보면 블록체인 기술, 코인 얘기가 아니라 블록체인이라는 이 기술 자체가 그 소위 탈중앙화잖아요. 의사결정을 그렇게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얼마나 민주적으로. 네, 얼마나 공익적이에요. 음. 또 정보가 투명하다 그러고 보안이 이 생명인 이 상황에 모든 기여자가 한꺼번에 동일한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민주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 기술을 잘만 활용을 한다면 훨씬 더 미션에 집중할 수 있는 백단의 좋은 기술이지 않을까 굉장히 싶은 생각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그럼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 작은 시도라도 맞아요. 좀 해봐야 되겠다. 맞아요. 이런 차원으로 저희는 접근하고 있고 재무 담당인 저는 가장 보수적이에요. 우리 집 중에서 그래서 저도 되게 가장 보수적이에요. 아주 신기해요 지금 팀장님 옆에 계신 게.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왜 해야 돼? 왜 돈 들여야 돼? 막 이러실 수 있고. 막말로 저를 넘으면 어떻게 네. 넘어가는 거예요. 그쵸. 무조건 안 된다부터 하거든요. 그렇죠. 아니 네. 리스크 누가 감당할 건데 이런 얘기부터 하잖아요. 저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 가장 뒷단에서 보고 있고 오히려 방송 나오면 우리 직원들이 저에게 야 제가 왜 저기서 나왔어? 이럴 수도 있어요. 네. 여기 자막 넣어주세요.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네. 꼭 그렇지는 않다. 근본적으로 동의한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네. 없다. 어쩔 수 없다. 나의 역할이다.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조금 더 우리 비영리 조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으로 저희가 도입하는 것도 블록체인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혹시 이주희 대리님께서도 혹시 뭐 있으실까요? 이제 조직에서는 네.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일상 속에서 어떻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지 사실 네, 그런 걸 마련하는 게 사실 기부 생태계에서 좀 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차원에 좀 있다고 맞아요. 보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트렌드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좀 그런 걸 보고 거기에 맞는 신규 모금 사업들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블록체인이나 이런 NFT와 관련된 이런 시범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본부에서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통적인 복지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아. 보니까 지속적으로 요 이슈와 관련해서 계속 팔로우업하면서 사업에 집중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술 자체가 담보할 수 있는 어떤 많은 기부 단체들이 마주하는 투명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좀 집중해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되는 맞아. 부분 같습니다. 아니, 차이점이 좀 있는 게 뭐냐면요. 학습 조직들 아니면은 이렇게 유니세프는 우리도 약간 그런 워킹 그룹이 있고 이제 글로벌 안에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좀 쉐어하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사실 세이브 더 칠드런 예전에 그 조직에 있을 때도 그쪽에서도요. 그 웹 3.0 해가지고 크립토 스티어링 그룹이라고 아예 글로벌에서 그러니까 US와 예를 들면 UK나 아니면 유럽권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이게 각 나라별로 이런 정책적인 규제 이런 거 너무 맥락이 다르니까 그런 멤버국들이 조금 잘 리딩해주면 또 이 글로벌 조직들도 이렇게 쭉 한 번씩 가고 그걸 학습이 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노베이션을 잘 도입을 하는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모금회하고는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차이점이 있을 네. 수도 있겠네요. 이런 허들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가상자산이나 NFT를 받으실 때 지금 당장 우리 조직 내에서는 이러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조금 있으신지 뭐 첫 번째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기부를 수용할 수 있어 없어라는 이런 정책을 그러니까 정책이 있고 지침이 있는지 아니면 이걸 누가 결정할 건지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아까 유동성이나 변동성 때문에 회계적으로 약간 손실도 있을 거고 이익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할 건지 지침이 돼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교수님도 혹시 더 추가적으로 더 말씀해 주실까요? 저번에 이제 저희가 했던 연구 리포트는 대부분이 이렇게 대형 이제 네. 어떻게 보면 맨파워를 가지고 이거를 이끌어내실 수 있는 정도의 기부 이제 NGO시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유휴 인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떤 부분을 법적으로 고려해야 되는지 절차를 어떻게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선구자적인 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그 프로세스를 이제 정리를 하고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봤는데 저는 이제 그 연구를 하면서 이제 느꼈던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 똑같은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 기부라는 건데 어쩜 다 이렇게 해석이 다 다르게 그렇죠. 너무 해석이 달라요. 네, 조언을 다 다르게 네, 받으셨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취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스탠스 절차 그게 굉장히 다르시더라고요. 각자 이제 취하는 방법도 달라지죠. 그러니까 유니세프를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글로벌 조직이다 보니까 조금 더 진화됐다 아니면 조금 더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조금 더 잘 세팅되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글로벌에 있던 이런 지침들을 그대로 국내나 이렇게 좀 갖고 오셔도 되는 거라서 아니면 참고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저희가 있으실까요? 이제 네. 2018년인가요?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가상자산 경험이 있으시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때부터 네. 있어가지고 공통적으로 뭐 룰 아닌 룰 같은 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월렛에 대한 소유권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컨트롤을 누가 가지고 있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뭐 유동화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포인트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앞서는 거는 뭐냐면 소위 그 이제 뭐 코인으로만 저희가 얘기할 때는 코인이 참 종류가 많아요. 그렇죠. 예, 너무 많이 변하고 또 너무나 또 생태계가 틀리고 너무나 상대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네. 이제 저희 쪽에서 먼저 보는 것들은 뭐냐, 이 코인의 목적성을 많이 봐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제 이게 뭐 부정적으로 사용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게 가장 첫째 원칙이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저희 그런 프로세스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룰 같은 건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또 한국이 또 법이 있잖아요. 국내법이 있고 네, 네. 회계법이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렇죠. 조합을 해가지고 저희가 같이 이제 좀 답을 찾죠. 그러니까 케이스는 많은 편인데 워낙 케이스 자체가 워낙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아직도 저희 이 코인 특히 이제 이 생태계가 어떻게 진화가 되고 있는 건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 맞아요. 저희서 가장 생각하고 싶은 그거예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원초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는 상당히 이제 유용하다. 네. 근데 거기서 발생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까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 좀 모금에도 한번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좀 있으신가요? 저희는 이제 네. 워낙 모금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현물이든 현금이든 기본 모금 어떤 규정이라던가 업무 그런 매뉴얼에 것도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도 뭐 주식이나 부동산 기부 같은 그
과거에 했던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 참고해서 진행하고 아, 있긴 하는데 네. 다만 이제 신규 건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때 새롭게 학습을 하게 되는 음. 거죠. 사실 이제 뭐 자문도 받고 하면서 어떻게 좀 처리할 건지 이렇게 하고는 있죠. 근데 다만 이제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상화폐를 받으려면 이 지갑을 만들어야 되고 아, 네. 계속 이제 이게 기금이 계속 많아져야 되는 맞아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직접 받아서 그 받는 시점에 바로 현금화하고 그 현금화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기부금 영수증 발행하는 요 기본 절차로는 진행하고 있고 아마 대부분 경험이 없거나 그러면 현금으로 직접 그냥 팔거나 한정하셔가지고. 하셔서 아. 기부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데가 그쵸.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또 저희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블록체인이나 크립토로 저희가 기부를 받는데 그냥 현금으로 환전해서 주시는 게 과연 우리가 크립토 기부로 봐야 돼? 라는 그냥 현금 기부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를 우리가 크립토로 받았다라고 말하기에도 그냥 애매한 이런 게 또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지침이나 이런 케이스들을 좀 쉐어하고 좀 연구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같이 좀 학습할 수 있는 이런 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맞아요. 예, 그래야지 좀 우리가 서로가 리스크를 좀 덜 받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감합니다. 그죠? 예, 네. 그런 게 좀 필요해요. 크립토를 예. 받아서 크립토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명히. 맞아요. 네. 저희가 이 블록체인이라는 생태계에 대해서 전 동감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을 같이 모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학계도 좀 껴주세요. 네. 이제 네. 저희가 아까 말씀을 좀 하다가 말았지만 네. 저희 학교도 사실은 이제 기부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학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 명확히 뭐라고 딱히 클리어하게 가이드라서 정리는 안 된 것 같아요. 시간이 가든 뭐가 가든 계속 진화하거나 바뀌고 저희가 뭐 정부라든지 또 회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되게 좀 현재가 정리되기 이전에 한 그레이 에어리어 속에 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국내에도 여러 사회 문제가 있긴 하지만 글로벌에도 굉장히 좀 여러 문제들이 있죠. 국내 사업 위주로 하시는 조직도 있고 비영 조직도 있고 글로벌 위주로 이제 해외 사업을 하시는 조직들도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서 글로벌 사회 이슈를 조금 더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좀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예. 혹시 정호윤 팀장님 혹시 월드비전에 계시니까. 예. 네, 거창한 사회 문제라기보다는 네. 아주 실제적인 얘기가 음. 이 기술이면은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면 환전이나 해외 송금에 대한 이슈가 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가만 맞아요. 생각해 보면 네. 금융이 내가 가진 원화가 고스란히 날아가서 케냐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1대1 가치가 되면 너무 좋지만. 그렇죠. 네. 그리고 뭐 환전도 되고 값어치도 변동이 있고 이런 식이라 그러면 왜 코인은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송금해 준다고 이거를 딱 패킹해 가지고 콕싹 날아가서 그쪽에서 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면 코인도 왜 안 될까? 자꾸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드비전은 사실 한국 기준으로 보면 원화가 US 달러가 되고 US 달러가 실링이 되고 뭐가 되고 네, 뭐가 맞습니다. 되고 뭐가 맞아요. 되고 그렇게 하죠. 전 세계로 다 뿌려지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수수료가 얼마나 많은 이 맞습니다. 소위 이 환전 수수료가 붙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만약에 블록체인 기술이 활성화가 되고 금융처럼 거래가 왔다 갔다 한다는 관점에서만 보면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분산원장을 코인이라고 표현하는 이 상황이 금융이 되면 딱 되겠다 싶은 거예요. 가장 투명하죠. 네, 그렇죠. 거기에 기록이 모두 쌓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빨리 좀 수면으로 올라와서 금융 차원에서도 이게 좀 잘 해결이 되면 월드비전은 요 수수료가 어마어마해요. 맞아요. 이게 이 수수료- 환차익이 있고 한차선도 한차익이- 있죠. 네, 엄청나죠. 한차익이 거의 뭐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줄여내도 나라 하나 살릴걸요?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어떤 들어요. 한 분야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건 시차가 또 있잖아요. 해외에서 맞아요. 해외에서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뭐 코스트 리덕션이라든지 그거 되게 음, 중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중요한 것 그렇죠. 같은데 네.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금융이라든지 그쪽이 닿지 않는 곳까지 리치를 넓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국어 사업을 한다죠 할 때가 대포가 있고 지역 중심에서 한다면 저희가 그 외에 소외받은 지역들 있죠. 거기까지 이 블록체인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저희 기부되는 이러한 가치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가능성은 아까 말씀드린 뭐
비용을 준다든지 또 스피드가 있는다든지 아니면 리치를 넓힌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저는 글로벌 문제 중에 예를 들면은 요새는 이제 여러 INGO 중에서도 예를 들면 크립토 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들을 얼리 스테이지 상황에서 굉장히 좀 그러니까 임팩트 퍼스트 펀드라는 이런 형식으로 투자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송금과 결제, 이제 예를 들면 BNPL,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활용하고 할 수 있도록 이게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바텀업 피라미드나 이런 쪽에서 보면은 저개발 국가나 이런 쪽에서는 이머징 마켓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도 좀 크립토를 기술로 해서 또 성장하려고 하는 스타트업들을 계속해서 INGO들이 좀 임팩트 투자를 많이 하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도 또 움직임도 되게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문제도 근데 글로벌 차원에서 더 넓게 확대해서 보면은 훨씬 더 이 기술을 적용해 볼 만한 것이 많더라라는 맞아요. 것이 시사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지금 이거 좀 저는 교수님께 아무래도 워낙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도 많이 하셨고, 또 인터뷰도 많이 해보셔서 그래서 그렇긴 한데, 좀 저희가 지금 블록체인 기술만 얘기하고 있고 크립토 얘기만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혹시 또 어떤 다른 기술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저희 비용 조직이 좀 이런 것도 접목해볼 만한 기술이다 한번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사실 이제까지 이미 약간 시도를 네. 한 내용이긴 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데 고민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탈리 부테린이랑 이제 여러 연구자들이 논문을 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소울바운드 토큰이라고 해서 SBT라고 부릅니다. 근데 네. 이제 이 토큰은 이 지갑의 기술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보통 다 일반적인 토큰은 지갑 간의 거래를 위해서 네. 하는 거라면 얘는 이제 지갑 안에 이제 담기게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보내지 못하는 거죠. 대신 그 지갑에 이제 정보가 담기면서 그 지갑을 가진 사람의 어떤 이력이라든지 이런 걸 증명하는 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들이 요즘 도입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학생들이 비교과 수업을 한다든지 다양한 이제 어떤 교육에 참여를 하면 그 관련된 이제 예전에 뭐냐 참여를 했음이 기록에 남지만 네. 관련된 이력을 토큰으로 애들이 이제 지갑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이력들이 쌓이면 저희가 걔가 이제 지갑에 대한 이제 정보를 오픈을 하면 누군가 가서 그 지갑에 걔가 했던 내용을 바뀌지 않는 정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거를 이제 보통 이제 솔바 토큰이 요즘에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실제로 학교나 이런 어떤 이력 관리, 라이센스를 조회하는 쪽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뭐 디지털 배지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사업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부자들에 대해서 어떤 이력을 증명해 줄 수도 있고 기부자의 어떤 기부 증명을 해줄 수도 있고 그 재능 기부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네. 참여한 사람들 이렇게 이력을 이제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해외에서는 많이 이제 굉장히 보편화된데 다오 네. 조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비영리의 어떤 미션 중심의 그런 부분을 이제 실행하는데 이런 분산화된 이런 자율 조직들이 의사를 표현하면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네. 이런 데 있어서 요즘에 그 토큰 증권이라 그래서 뉴스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시큐리티 토큰을 가지고 이제 어떤 자금을 모금하는 STO라는 네. 것도 이제 하나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국내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게 전자증권으로 다 거래가 돼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 원장이 아니라 그냥 디지털 원장 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이걸 이제 블록체인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허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가장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비상장 기업 주식들을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비상장 기업들을 어떻게 저희가 생각해 보면 글로벌한 임팩트 투자를 한 그러네요. 기업이라든지 맞네요. 이런 네. 데 있어서 이제 관리를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리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지금 SBT, 다오도 말씀해 주셨고요. STO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희 공부할 게 좀 늘었어요.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STO 같은 경우 디지털 증권 이런 말씀해 주신 거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요새 이제 비영리 조직들이 임팩트 펀드를 조성하려고 하고도 있고 또 글로벌에서는 이미 이런 움직임도 굉장히 오래됐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재단에서도
사실 이제 직접 글로벌에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투자 기금을 모을 때도 이런 STO처럼 에피 방식처럼 예를 들면 그렇죠. 네, 약간 이렇게 지분 투자가 됐던 아니면은 뭐 그 현금 투자도 약간 이런 식으로 디지털 기반으로 해봐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살짝 좀 응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많이 예.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그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공통 질문은 아니고요. 개별 질문이긴 한데 블록체인 관련해서 새로운 기술과 분야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고려해야 될 점이 좀 무엇인지 좀 이것도 조금 교수님께서 먼저. 그 연구 보고서를 쓰면서 이제 많은 이제 업체들을 만나보고 이제 직면한 이제 어려움, 특히나 이렇게 큰 이제 비영리 단체가 아닌 작은 네, 단체들에서 네. 보면 우선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아남아야 된다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조직 내에 몇 사람의 이제 의견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기관이나 기업이 필요한 게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이제 기술 기업들이 러브콜을 보내시고 제안서를 네. 보내고 이러면서 이제 기술을 활용하자고 이제 많이 제안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직면하는 게 이 기술이 되게 어렵다라는 데 우선 초점을 맞추고 이걸 어떻게 실행하지라는 초점을 맞추지만 결국 시작을 해서 이제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는 건 이 조직 내에서 그거 자신들이 왜 이 기술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 우리가 이걸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공통의 어떤 공감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충분한 이제 지식의 공유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어려운 산을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원칙적이지만 그 기관이나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이제 그거를 그리고 서로 이제 나눌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 사실 좀 이주희 대리님한테도 또 개별 질문. 사실 저는 워낙 모금회가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으실 것 같고 진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안서 정말 많이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떠세요? 블록체인 기술 꼭 저희 NGO한테 필요한 기술인가요? 도입을 반드시 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네, 얘기하면 어떠세요?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네. 네. 아니어도 된다. 이제 네, 그 뭐, 이유는 뭘까요? 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 대부분의 기부자들이나 네. 일반 사람들은 이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는 원리를 알고 컴퓨터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세탁기의 운영 원리를 이해하고 세탁기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자연스럽게 그게 되는 걸 가정을 체득하게 되는 건데 어떤 면에서 그 기술이 담보하는 투명성이나 여러 가지 네. 그런 가치들이 있긴 하지만 그 사실 기술은 저는 도구로서 네.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마 기관의 조직의 목적이나 방향에 맞춰서 적절한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반영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다른 형태로 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왠지 뭔가 기부 단체의 투명성을 오직 블록체인으로만 담보할 수 있다. 저는 거기에는 그렇죠. 동의할 수 없고요. 다만 이제 기부자들이 원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알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그 어려운 기술을 설명하기보다 저희가 기꺼이 여러 번 설명해주면 되는 거니까 각 기관의 속성이라던가 사업의 목적 네. 따라서 좀 그런 걸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맞아요. 되게 동의되는 의견이네요. 진짜 공감합니다. 저 그럼 정호연 팀장님께는 정호연 팀장님께 수수료란 중요하다. 풀어야 할 숙제. 예. 풀어야 할 숙제. 꼭 풀어야 될 숙제인가요? 네. 김학수 팀장님께는 제가 네. 어떤 질문 드리면 좋을까요? 블록체인이 필요할까라는 같은 질문. 그러면 대답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그 블록체인이 되게 재밌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수혜자 이력이라든지 그런 게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관리가 될 수 있고 이런 기술을 따라서 지금까지는 기부자 아니면 좀 NGO 중심의 시장이 그 수혜자 중심의 시장으로 넘어가지 않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첫 번째 있고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에 솔직히 블록체인은 좀 저희가 봐도 이렇게 갈 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혜자 입장에서 우리 수혜자는 이제 뭐 와이파이도 잘 터지고 핸드폰 네. 들고 다니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 어디 오지거나 뭐 힘들게 계시는 분들인 건데 그분이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블록체인의 그런 기술이 인프라가 있어야 예 되죠. 필요한 것 같아요. 전 분명히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이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다고 봐요. 그럼 다시 말해서 그런 기술을 통해서 이런 소셜 섹터와 프라이빗 섹터가 같이 이렇게 중첩이 돼서 새로운 비즈니스 에어리어 형성이 되고 네. 우리가 또 같이 간다는 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아직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저희 잘 모르고 초기지만 뭐 스웨드 중심이나 이런 기술자들이 참여를 하면서 한번 이런 지금까지 이제 이 중첩되지 않았던 약간 거리가 있었던 이 소셜 섹터와 그러니까 프라이빗 섹터가 이렇게 접점을 만나 뭔가 더 큰 걸 좀 이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오늘 UDC에 이렇게 좀 기부 세션을 통해서 저희가 블록체인 for 굿이라고 이런 식으로 좀 대화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블록체인 이런 기술을 어떻게 도입했고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했고 어떻게 또 기부까지도 접목을 했는지 다양한 얘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저희가 좀 이런 주제로 좀 같이 좀 자주 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학습하고 또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조직도 아니면 좀 이런 스터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김학수 팀장님께서 앞서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지속 가능 개발 목적이라는 게 있고 그거를 이제 사회 문제를 이제 해결함에 있어서 사실은 국가와 경계 이제 이런 지리학적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졌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영 조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새로운 기술을 계속해서 흡수하려고 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이제 혁신가처럼 또 프론트 앞에서 이제 열심히 또 뛰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희가 이런 기술 기반으로 또 이제 훨씬 더 이제 스케일 있게 또 그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또 저희 위치로 저희 단체별로 위치로 돌아가겠지만 퍼스트 펭귄처럼 활동해 주시고 내년에도 저희 또 이런 주제로 또 다른 케이스로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